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재개된 가운데 민주당은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차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과 민주당의 공천언급, 통일교 의혹 특검 추진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재임명을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의혹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소회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현재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검의 구형 절차가 임박하면서 정치권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서증 변론만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내란 결심 재판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서증 조사에 들어가자마자 재판 지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특검이 필요 없는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절차를 늦추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사항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노상원 수첩의 진위성도 의심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변론이 6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은 저녁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주 내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 가운데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는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공판 당시 정치적 선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이후 이번 특검 구형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과의 공식 절연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계엄이라는 게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다른 수단들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먼저 풀려는 노력이 필요했었다라는 게 저는 헌재 결정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고요. 예. 재판부는 구형 이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인데 법관 정기 인사 일정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과 통일교 유착 의혹 그리고 공천비리 의혹 특검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향해선 야권 연대에 함께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화천대유 계좌에 5,579억 원, 공천 헌금 탄원서, 그리고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는데도 수사 당국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당은 통일교 유착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뇌물 특검을
꼭 이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수 성향 야권이 정책 연대를 선언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양 당은 연석회담 제안을 거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백한 정권의 부패 앞에서 야당이라면 어떻게 특검 공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공동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천원금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당내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 가장 강한 조치인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13가지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원금 수수 묵인 의혹과 지역구 의원 공천원금 수수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입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리심판원의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당수 의혹들의 징계 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징계 절차에도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것이고 목요일 의원총회에 상정되어서 처리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징계는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는데 김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징계 확정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의원 제명이 한 사람 정리로 남은 의혹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천헌금 의혹과 배우자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단원서 처리 경위 논란이 한데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입니다. 특히 공천원금 관련 탄원서가 있었음에도 수사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나 내사 문건이 당사자 측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수사의 신뢰성도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이 없다면서 당내 갈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결국 수사기관들의 무력화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범죄, 마약과 사이버범죄 등 지정된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공소청은 수사 권한이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의 세부 쟁점들을 놓고 여당 내 이견과 다양한 우려들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인 만큼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지시해서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수사력을 장악하고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과도하게 넓은 수사 권한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권까지 부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사실상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하고
국가 수사 권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견제와 군영이 사라진 공룡 행안부는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사 역량은 붕괴되고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수사만 횡행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의 독소 조항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다짐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공소청법이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라면서 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 19일로 예정된 이해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직 보좌관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자칫하면 또 증인이 한 명도 없는 맹탕 청문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폭언 녹취록과 이 사적인 심부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피해 당사자인 전직 보좌관들의 증언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 과거 기재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증인을 채택했던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의 이런 요구는 인격살인에 가까운 망신주기다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야 간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당초 잠정 합의됐던 이 19일 청문회 일정은 물론이고 증인 명단 확정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우려가 오늘 오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만약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법정 기한에 쫓겨서 증인 출석 요구 통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이 무증인 청문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에 이 최규진 교육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청문회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에 불발하면서 증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이 청문회의 검증 무용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증인 없는 청문회가 이렇게 반복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정파적 보호가 우선된다는 이 정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인데 다만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인지 오늘 오후 6시부터 여야 이 재경위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5명에서 6명 정도의 증인선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 신중한 그런 입장입니다. 임명 강행 가능성 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도 이 후보자를 직격을 했는데요. 차 의원은 더 시간을 끌면 통합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면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김상욱 의원 등 일각에서 이 자진 사퇴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거론이 되면서 여권발 퇴진 압박도 전방위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여전히 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명 철회나 이 자진 사퇴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이 후보자의 지명은 국정 운영에 큰 도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청문회 전 사태는 인사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청문회 이후에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에는 청와대가 큰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어떤 태도와 답변으로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이 청문회와 또 그 후의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어제 입법 예고했고 2월에 이거를 이제 법안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요. 특히 이제 중수청은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법률가를 전면에 배치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법안의 핵심은요,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요,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도록 해서 이 검찰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두 곳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네. 중수청은요, 부패와 경제, 대형 참사 등 이른바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게 되며, 이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가가 수사사법관으로 임명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수사사법관은요,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이 중대범죄 수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전문 수사관들과 협력하는 그런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게 됩니다. 현직 검사들이 이 중수청으로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수사사법관에게는 검사에 준하는 신분 보장과 처우도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중수청이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공무원의 비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서 상호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의 경우는 수장의 직함을 검찰총장으로 하고요. 네. 검사들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완전히 삭제하고 오직 이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불씨인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소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현재 중수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 기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내부 비판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사법관 제도가 검찰 카르텔을 더 키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의 강경파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반응,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요, 중수청 내부에 변호사 자격인 필수인 이 수사사법관 직제를 신설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기로 했던 당초의 개혁 취지를 퇴색시키는 내용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보다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사실상 기존 검찰보다 더 강력한 수사기관이 나오는 셈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과거 검찰 조직처럼 법조인끼리 서로 감싸주는 이 거대한 법조 카르텔이 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아울러서 재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게 됨으로써 이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동원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일단은 정부안 수용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당초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라면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치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우상호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난 직후 이견은 없으며 본인의 실수였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급선회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중수청의 인력 구성과 권한 범위, 또 공소청에게 보안 수사권이나 혹은 보안 수사 요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민주당 내 개파 또 여야 간의 이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이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검찰총장 명칭을 놓고도 그동안 이제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불필요한 헌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공소청이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쪽으로 정부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송기현 특위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이 다음 지방선거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9명, 8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카이진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 관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 의장은 양국이 지난 1975년 수교 이래 50년간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해왔다며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기업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와 한 싱가포르 FTA, 한 아세안 FTA의 호혜적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1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선거 비용 99만 원입니다.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 30초 분량의 쇼츠 영상을 직접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100일 동안에 정치인 4,000명을 모을 겁니다. MS 오피스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AI 툴도 잘 다루지 못하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소리만 지르면 잘하는 줄 알고 전과가 훈장인 줄 압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이 도전할 차례입니다. 공천 절차는 100% 온라인 하겠다는 공언도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엔 국가에 내는 기탁금 외에도 큰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심사비를 포함한 당 기탁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법적 공보물은 최소 비용으로 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99만 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 홍보 패키지를 자동화해가지고 만든 거에 대한 거고요. 자기가 재능과 능력만 있으면은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은 저희 온라인 공천을 통해서 무료로 공천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랑 그리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이런 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통상 기초의원 출마엔 3천만 원, 광역의원 출마엔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면접 심사비와 경선 통과 이후 공보물 제작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간 후보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수백만 원 심사비를 내고도 이른바 줄 서기에 급급해야 했고 이런 과정 때문에 공천헌금이라는 불법적인 관행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서류 접수와 면접을 위해 며칠씩 당사를 오가야 하고 심사비와 당비로 수백만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의 문턱을 낮춰서 시간과 비용에 제약 없이 정당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려는 개혁신당의 실용적인 조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비상징계권 발동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징계 의결에 따라서 제명 처리된 가운데 당대표의 비상징계권 카드 가능성을 포함한 플랜 B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초 14일인 내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기 때문인데요. 당규는 당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를 하겠죠.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그 엄중한 국민의 눈높이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심으로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당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 건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점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니들도 똑같다. 니네가 구태정치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발본색원 하겠다. 환골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지방선거 앞두고 진짜 이런 최대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김병기 의원의 징계 처분 이후 처음으로 정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은 어제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어제 최고위원들 귀가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제 이제 기다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석 대변인에게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사 구분은 제가 명확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인 만큼 당대표의 직권을 사용하기보다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제명 불복 재심 청구와 야당의 특검 촉구 그리고 여론의 향방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만나서 보수 정당 간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두 대표가 양당 수장으로서 공식적인 현안 회동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등 핵심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 이번 만남의 배경 그리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나와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 이준석 대표가 2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당은 실체가 없는 연대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데 보수 진영의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이 향후 지방선거 공조 그리고 반명 연대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실체 없는 연대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어떤 평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의식한다. 우리가 흔히 의식하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거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연대를 하자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드러나고 있는 공천 헌금 의혹,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알겠죠. 공권력이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의 편이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대장동 일당 편이구나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적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이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당연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면 본격적인 연대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공통 분모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국민의힘만 지는 게 아니고요. 보수 진영이 지게 되고 결국은 행정 권력과 그다음에 입법 권력 그걸 가진 쪽이 사법부를 지금 겁박하고 있는데 중앙 권력 플러스 지방 권력까지 갖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더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일방 독주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저는 최종적으로는 같은 전선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의 만남이 전국적으로 연대를 위한 하나의 큰 발돋움이라는 첫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선거 공학적으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뭔가 선거 연대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보다는 각자의 파이와 그리고 지금의 문제점을 고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대표는 김병기 의원 의혹과 통일교 로비,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규명을 3달 공동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특히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공동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당 내에선 이번 연대가 현재 추진 중인 특검법 통과에 얼마나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게 공학적으로 의석수 107석과 3석이 더해져서 110석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봤을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라는 것들이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결실을 얻게 된다면 중도 보수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생각은 좀 다르지만 개혁신당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특검을 가는 과정에서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원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제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명이 단순히 민주당에서 제명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는 그게 진짜 제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제명이라는 어떤 수순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독선적으로 오만스럽게 행동을 하다 보면
민심이란 게 굉장히 급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평상시 여론조사 수치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민심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만한 쪽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국민을 믿고 방향이 맞다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믿음과 우리의 어떤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특검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 발휘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평가를 좀 간략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이른바 이제 당 대표께서 정청래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범민의 반응을 보냈다. 그리고 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위를 통해서 비상 징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리고 재심이라는 이런 재심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당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단순히 김병기 전 의원과 김경시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간의 3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김병기 전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공천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뇌물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윗선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윗선이 인지했는데 그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소위 말해서 묵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이 확실하게 제명을 비상징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취를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와 친명 행제를 통해서 이른바 친문들에 대해서 거침없는 이른바 칼질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있던 이력이나 여러 가지 투서 관련해서 본인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른 형국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면 비상징계권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거는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고 민주당의 전반적으로 이 공천에 있어서 동공천과 결부된 사람이 많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여야 간 특검 공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한 뒤에 중수청, 그러니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을 설치를 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안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입장 표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들어볼까요? 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다 아시다시피 권한에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기관화하는 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해 10월에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취지에 맞게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발표된 건 물론 초안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한 것이죠.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의견을 들어서 정부안이지만 초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돼 있는 것이죠. 어제 발표된 안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이 한마디로 검찰 개혁이 아니다. 이것은 검찰을 되살리려고 하는, 검찰권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좀 황당한 건데요. 네. 어떻게 국회에서 또 대통령도 모두가 다 수사기소 분리,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대통령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분이고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정부 조직을 했는데 후속조치 마련된 공수처법, 중수청법이 그 취지에 어긋나는 그 취지가 몰각되는 이런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좀 어이가 없는 일인데 겉으로 보면은 공소청법이라는 게 검찰청법 대신 만들어지는 건데 검찰을 공소기관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직접 수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소 분리가 법으로 구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공소청법에 엉뚱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거를 검사에 직무를 했어요. 여기서 다른 법령에 정하는 사항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검사의 보안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은 보안수사권 존폐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존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후속법안을 마련하려면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같이 내용을 발표해야 돼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빼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발표하면서 형사소송법은 나중에 6월 달에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한 3월부터 지방선거 때문에 엄청 바쁘거든요. 6월이 되면은 그게 무슨 시기가 되느냐? 국회 전반기가 끝나요. 이건 국회 법사위원회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8월 달 되면 민주당이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돼요. 이게 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 됩니다. 이게 시끄러운 쟁점이 되는 형사소송법 보안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아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이 틈을 타서 형사소송법을 졸속으로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사법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형사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청법에 보안수사권 유지를 전제로 한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소청은 이제 검찰청을 대신하는 거긴 하는데 과거 검찰청의 그 구조를 과거 검찰청법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복붙하듯이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들의 여러 가지 특권들을 규정해놨거든요.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애고 그대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대검, 고검, 지검, 지청 이렇게 검찰이 그렇게 그 구조가 되어 있는데 고검은 필요 없으니 없애야 된다는 것이 그 이번에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공수청을 보면 고등공소청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청은 고등검찰청은 대표적으로 세금 낭비하는 곳이고 아무 할 일 없는 놀고 모는 곳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거든요. 하물며 이게 공소청이 됐는데도 이게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검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발상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단이 다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 검찰개혁단 일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봉옥민정수석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데는 봉옥민정수석 탓이 커요. 봉옥민정수석은 빨리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봉옥민정수석이 계속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을 실패로 몰아가려고 하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한다면 대통령께서 빨리 봉옥민정수석을 해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수청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공소청법 말씀드렸는데 중수청법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중수청에서 인력구조를 이원화했어요.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 이래서 수사사법관은 누가 가느냐? 검사가 가요.
전문수사관 누가 가느냐? 검찰 수사관이 갑니다. 현재의 검찰 구조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돼 있는 구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다. 또는 공소청 이제 간판을 바꿔단 공소청의 식민지다. 네. 이렇게 그 지금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전면 원점에 재검토해야 되고 형소법과 같이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네, 앞서 답변해 주신 부분과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까 하는데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를 하고 그러면 정부가 이를 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권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 지도부에서는 그걸 좀 수습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또 오랜 기간 수사 현장에 계셨으니까 전문가로서 이 사안은 좀 어떻게 결론이 나야 한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의적절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당에서 수기를 하시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아주 적절한 지시를 하셨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정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을 주도한 봉옥 민정수석 또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단 이쪽과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강한 비판을 받고 있으니 조율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법안을 수정을 하자 이렇게 당정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결국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긴 하지만 정부 안으로 만들어진 안을 국회로 보냈을 때 여당이 민주당이 이거를 반대하고 수정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보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해서 그 법안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한다고 하니까 정책 의총 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이때 바람직한 결론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구현되어야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수를 부려가지고 꼼수로 보안수사권을 남기려고 하는. 어저께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정성호 장관이 왔다가 일부 의원들한테 박지원 의원인가요? 그분한테 그 보안수사권 남기는 건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리고 박은정 의원한테 이거는 꼼수예요 라는 그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성호 장관 정부의 대표에서 온 정성호 장관이 이런 부분을 잘 새겨 들어서 수사기소 분리를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은 검찰 제2의 검찰청을 만들거나 심지어 폐지된 검찰의 중수부를 6개 더 늘려서 만드는 것이다. 6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번에 만들어진 중수청을 각 고검 단위에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고검이 6개 있습니다. 그 6개의 고검에 설치하면은 결국은 제2의 그 검찰청, 제2의 중수부를 6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지적을 잘 새겨들어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게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그 공소청의 고등공소청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수청의 신분을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하고 해서 애초에 국회 입법 취지에 맞게 법안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그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폐지를 위해서 이제 정부안이 이제 처음 나왔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논박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수사 기소 역할이 그대로다 이런 비판은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쨌든 발전적으로 좀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이 첫 질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나머지 질문은 앞으로 한 10분 동안에 좀 한 4개 정도 여쭤보고 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의 대표끼리의 이제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좀 의미 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을 추진하기로 이제 뜻을 모았고 또 김병기 의원의 구속 수사도 촉구를 했고 만약에 미진하면 이에 대한 공동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두 정당의 대표 간의 회동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시고 이게 지방선거까지 어떤 연대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선거를 앞둔 그런 포석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패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나아가서 이게 이제 지금 내일 모레인가요? 15일인가 민주당에서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볼 수도 있습니다. 큰 타격이라 하면 우현정당 심판 제소가 돼버리거나 또는 지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의 대선 때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나와버리거나 하면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수백억의 400~500억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국민의힘이 막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 뭐 선거 비용, 뭐 400~500억 반환, 뭐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가지 소재를 묶어가지고 최대한 한번 이런 상황을 좀 맞불을 놓는 상황인가? 맞불을 놓으면서 한번 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 볼까 이런 취지에서 이준석 대표도 같은 생각일 테니까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 김병기 의원에 대한 특검은 조금 아직은 좀 무리라고 보입니다. 현재 오늘 김병기 의원이 제명됐지 않습니까? 제명된 국회의원 한 명의 뭐 어떤 비의혹을 가지고 특검까지 하자고 하면 앞으로 뭐 모든 수사를 다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또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작정인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의 입장 어떤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요. 이번에 그 3대 특검이 성과를 많이 내긴 했지만 3대 특검에서 규명을 못한 사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또 특검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3대 특검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특검으로 해서 지금 170일인가 아마 이렇게 예정된 것 같은데 요 3대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내용 말씀 너무 길어서 그런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또 최혜병 특검에서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야 될 너무 중대한 사안들이잖아요. 이게 내란과 관련된 또 대통령 부인께서 뭐 고속도로를 뭐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거나 양평고속도로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런 데서 이게 그 국민들이 이런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2차 종합특검 불가피하다. 이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남은 질문 이제 2개인데 한 2분 정도씩 나눠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제 또 다른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19일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정상대로
진행이 될지 청문회 예상 뭐 좀 들어볼까요? 청문회가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문회가 뭐 의혹을 너무 키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다 보니까 청문회 개선 논의도 많이 있지만 이 훌륭한 장관감들이 청문회를 대상이 되는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문회를 고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물론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장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막 의혹 부풀리기에만 집중해서 사람 망신 주기, 신상 털기 여기에만 집중된 청문회는 좀 개선돼야 됩니다. 좀 정책 질의 위주로 해서 특히 이해운 장관, 기재부 장관 자리는 더구나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너무 막중한 자리고 정책 질의에 좀 집중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자신만의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재 그 세종시장에 요구되는 그 요건 필요한 자질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이제 남은 문제가 대통령실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이것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국회 방송도 이전해야 되고 이런 그 국회가 완전히 이전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완전히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이게 그 대통령실 또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속도와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치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종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합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 연합을 해서 국힘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선거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연합이라는 게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종시장 후보에 나선다 하는 것은 결국 세종시장의 범여권 단일 후보로 제가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만 가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쪽으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단일화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을 모시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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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